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독특한 현대음악 작곡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누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신 누빔 김소영 선생님 모시고 함께 또 새로운 앨범 Chapel of Light, 이 정말 빛의 사원, 빛의 성당이죠. 빛의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건축과 또 문학과 음악의 만남을 함께 여러분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만날게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아버지가 그리운 날에는 숲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맑은 바람과 공기, 아름다운 햇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아버지께로 걸어갑니다. 그리운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 이곳은 광릉 추모공원입니다.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은 현대 음악 작곡가 누빔 김소영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앨범을 그 Chapel of Light 앨범을 듣고 저도 뭔가 이 영감이 느껴져서 선생님 꼭 모셔야 되겠다. 아유, 영광입니다. 저는 현대 음악을 듣는 걸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이제 그 오페라를 메트 오페라나 뭐 비너슈타초퍼를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다 봤어요. 다 보다가 이제는 제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네. 그 하루에 2개씩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현대 음악 작품 할 때만 이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새로 나오는 음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앨범을 발표해 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은 특별히 네. 그 누빔이라는 누비다 네. 하면 세계를 막 누비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원래 예명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요. 네네. 2006년하고 7년에 네. 그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박람회 미뎀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여성의 이름을 좀 아는 서양 사람들은 예. 굉장히 그 한국 여자들 이름이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고. 두 글자고 뭐 소영, 지영, 미영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네. 게다가 또 제 이름이 소영이니까 네. 매우 젊다잖아요. So young.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좀 짓궂은 사람들은 네네. 그럼 너는 80살이 돼도 소영이냐. 그래서 이게 좀 물론 저는 제 이름을 사랑하지만 네네네. 조금 놀림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예명을 찾던 중에 네. 누빔이라는 그 우리말이 참 예쁘잖아요. 예,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뉴 빔이 돼서 그 새로운 빛이 되니까요. 예. 저는 이제 새로운 빛으로서 사람들 마음속을 누비고 싶다는 그런 그 뜻으로 제 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굉장히 논리적이고 확고하네요. 네, 그게 저의 소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이 다른 그 작곡가분들하고 다른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원래 아키텍트, 네. 건축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서 어떻게 음악 쪽으로 더 관심이 가지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고요. 그리고 미술을 굉장히 사랑했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에 빠지면서 네. 미술과 수학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이 된 네.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직장도 설계 사무실에서 3년을 근무했어요. 예. 하면서 이제 정말 그 길이 제 길이 아니라는 걸 네. 느끼셨어요? 네네 깨닫고 전 건축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 정말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찰나에 또 마침 제가 그 음악에 매료가 돼서 거의 나이 30 다 돼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뭐 음악을 뒤늦게 네네. 사실은 저는 막 음악을 먼저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죠. 네. 그런 동병상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앨범에 곡을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목이 Chapel of Light라고 해서 저는 더욱더
좀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네. 종교적인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앨범의 2번하고 9번 트랙이 채플 오브 라이트라는 같은 곡의 서로 다른 편곡인데요. 네네. 그 곡이 건축계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인 롱샹 성당을 음악화한 음악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건축가였었고 네. 지금은 작곡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징적인 건물의 음악화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음반 제목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네. 이 대표곡을 하나 듣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플 오브 라이트 그러면 1번을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이게 트랙 3번인데 네. 그 롱샹 성당의 특징이 뭘까요? 네. 르꼬르비지에가 만들었죠? 네, 네. 이 건축가의 말기의 작품이고요. 사실 이 사람의 건물은 상당히 좀 모던한 편인데 네. 이 건물은 이제 말기에 좀 그 전까지의 스타일과는 상당히 다르게 네. 꼭 겉에서 보면 조각과 같은 형태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꼭 매시브한 조각 같은데 건물로 들어가면 네. 그 성전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옆면이 보여요. 근데 그 옆면이 그 수많은 창으로 크고 작은 창이 이제 이렇게 벽에 있는데요. 다 색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져서 저한테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저도 이 건물을 처음에는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을 하다가 이제 절정의 부분에서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찬란한 빛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묘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볼 텐데 여기 제가 이 앨범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 알토 색소폰하고 피아노하고 또 활약을 굉장히 재즈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즈 좋아하시나요? 제가 원래 재즈 전공을 먼저 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제 음악은 재즈가 아니다. 좀 더 클래시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가서도 그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재즈 화성을 기반으로 한 클래시컬 컨템포러리 작곡가라고. 딱 맞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토 색소폰하고 피아노 연주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네. 제가 네덜란드에서 5년간 살면서 정말 음반을 만들면 누구랑 만들 것인가를 계속 매의 눈으로 지켜봐서 간택한 뮤지션들이에요. 네, 제가 아주 아끼는 뮤지션들이고 또 저의 아주 절친들이고 또 네덜란드에서 아주 손꼽히는 우수한 연주자들입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참 좋아하는데 네덜란드를 이렇게 좀 전국을 다닐 기회가 있었거든요. 단체 투어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저 이제 그때도 물론이고 뭐 갈 때마다 이렇게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 네덜란드 그 재즈 씬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아주 그 오래된 문화도 있고 또 고음악도 발달했는데 현대음악도 대단히 발달했고 재즈도 발달하고 정말 모든 걸 쑥쑥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앞서가고요. 정말 다양한 시도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 연주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사실 제 음악이 이미 음반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한 재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통적인 클래시컬 음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음악을 양쪽을 다 이해하고 소화하는 연주자들이 제 음악을 정말 잘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 선정이 더 어려웠고요. 그만큼 또 그 레인지가 넓은 연주자들입니다. 이분들 성함을 좀 원어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저의 또 그 엉성한 발음으로. 네덜란드 더치로 한번. 더치로요? 네. 이 색소폰 하는 친구는 더치고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비츠 부얼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희 음반에서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고요. 오, 네. 그리고 시티라이프라는 곡에서는 테너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는 시오팽이라는 그 대만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또 아주 네. 또 훌륭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연주가 아주 정말 탄탄하고 훌륭했습니다. 모든 네. 분들이. 네네네. 예, 그래서 아주 너무나 훌륭한 앨범을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대표 곡인 네. 채플 오브 라이트 1번 네. 함께 들어볼까요? 네.
네, 채플 오브 라이트 1번 함께 누빔 소영, 김소영 작곡가의 곡을 함께 새로운 앨범 채플 오브 라이트 중에서 들었습니다. 빛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톨릭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기독교. 기독교이십니까?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 이렇게 성전, 이렇게 그 성당을 네. 또 이렇게 그려놓으셔서 네. 혹시 또 그 왜 빛의 교회 네. 그 유명하잖아요. 이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누구죠? 안도다다오. 안도다다오의 네, 빛의 네. 교회 네, 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 음악에 꼭 종교적인 색채를 떠나서 빛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가령 1번 트랙의 경우도 네. 이거는 이제 병산서원 만대루를 음악으로 표현했는데요. 예. 특별히 이제 그 동틀 무렵에 네. 해가 비치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곡을 썼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다른 곡들도 음. 그런 경우가 상당히 특히 에로토스라는 곡도 네. 그 소설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 소설 자체가 예. 빛과 햇빛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또 음악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네네. 이번에 네. 그 빛 자체, 빛 자체. 네네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반을 들어보면 마치 그 현대 미술 전시회 네네. 가면 영상이 딱 보여지는데 네. 그 아주 이 음악이 네. 딱 들려오잖아요. 근데 네네. 그럴 때 들은 음악들하고 아주 그 느낌이 어떤 비슷하달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감상평이세요. 왜냐하면 네. 제 의도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현대 음악이라고 하면 예.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유럽에 갔을 때 네. 일부 현대 음악은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새롭고 낯설 수는 있지만 네. 너무 난해하지 않은 현대 음악. 예. 그리고 그러려면 그 선율과 화성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음악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제 음악을 그렇게 예.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제 음악에는 선율과 화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듣기에 네. 너무 어렵다보다는 네. 우리가 미술 전시회에 가서 네.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예.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 앨범을 네, 쭉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 계속 이렇게 와.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네. 한 곡 들어보겠는데요. 네. 로터리 버티고라는 그 제목입니다. 네. 근데 이 곡이 네. 구겐하임 미술관, 네. 구겐하임 미술관이 뭐 사실 미국에도 있고, 네. 또 이 베네치아에도 네. 있고, 네. 또 스페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뉴욕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조개처럼 돌아가는. 예, 예, 네. 예, 맞아요. 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로타리 버티고라는 곡이요. 네. 그러니까 이 음반에서 건축을 음악화한 곡도 있고 네. 문학을 음악화한 곡도 있고 도시를 음악화한 곡도 있는데요. 예. 그 건축을 음악화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달랐어요. 네, 네, 근데 이 곡의 경우는 뭐 그 건물의 비례를 조금 어느 정도 기초로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돌아가는 원형의 형태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허. 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어지럽잖아요. 네, 네, 네. 전부 다 그 특히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원형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어지러운 분위기를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네.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이제 원래 꼽았던 네. 이제 첫 번째 소개해야지 했던 게 바로 네. 이 로타리 버티고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꼽은 음악 중심으로 네, 선생님들께 몇 개 꼽아주셨는데 네, 네. 오늘은 제가 꼽았던 앨범 중심 네. 곡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그래서 네, 네.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정말 그 건축사에 있어서 네. 뭐 너무나 훌륭하고 네. 혁명적인 네. 이분의 이제 연출을 이 설계를 네. 통해서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금도 네. 너무나 훌륭한 건물로 뉴욕에 네. 이렇게 어퍼 이스트에 남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 곡을 또 들으면서 네. 우리 누빔 선생님의 그
스타일을 한번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누빔의 채플 오브 라이트 앨범 중에서 네 번째 트랙의 로타리 버티고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디자인한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 이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연상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모습, 거기서 창안에서 이제 보여주신 앨범이고요. 알토 색소폰과 역시 피아노 연주로 네.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전시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도쿄에 모리 아트 센터 있잖아요. 네. 그 롯본기 힐스에 있는 네. 거기 가면 그런 전시회를 많이 했거든요. 어. 이렇게 아주 현대 작품들, 네. 그 인스톨레이션이나 또 아니면 또 비디오 아트, 뭐 빌 비올라 같은 사람들 네. 보여주면 제가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때 들었던 이 전시회장에서의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정말 그 우리에게 필요한 음악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역시 이 네. 곡에서도 그런 생동감도 느껴지고 아, 네. 원형의 그런 생동감, 네. 그 구심에서 이렇게 그렇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느껴지네요. 네. 근데 다음 트랙은 또
플라워입니다. 네네. 플라워 꽃인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그 시라고 돼 있네요. 네. 한국의 그 김춘수 씨의 아, 예, 김춘수 씨의 네. 시 꽃을 예. 음악화한 곡입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네.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언젠가 꼭 음악화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어.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네. 곡을 쓰게 됐어요. 네덜란드는 또 꽃의 나라, 튤립의 나라인데 그죠? 그렇죠. 어떤 꽃을 보면서 쓰셨어요? 저 모든 꽃을 좋아해서 네네. 네, 저희 집에는 수시로 꽃이 바뀌긴 하는데요. 아. 네, 이 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시가 두 파트로 나뉘잖아요. 네네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의미를 갖기 전과 어. 가진 후 해서 가진 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음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앞에는 그 사람이 저에게 의미를 갖기 전 네. 그래서 색을 제가 예. 연상하면서 썼는데요. 그 퍼플, 그 오. 보라색을 연상하면서 썼고요. 앞쪽이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 거죠. 차분하고. 네. 그 뒷부분은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저에게 의미를 가진 후기 때문에 네. 세상이 달라 보이겠죠. 어. 그래서 색을 핑크색을 네. 분홍색을 연상하면서 썼습니다. 오, 그러면 보라와 핑크가 이렇게 네. 아주 싹 색조가 네.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같이 들으면서 그죠? 네. 함께 느껴볼 텐데 예전에 뭐 스크리아빈이 그런 시도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선생님도 그런 그 음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네네. 있다고 색을 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서양에서 네. 정말 네. 또 학구적인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또 김춘수 씨에 의한 꽃. 그 꽃에 네가 내게로 왔을 때 뭐 이름을 불러주고 그거죠? 저도 뭐 완전히 외우지는 못하고요. 자, 이 플라워 네. 이렇게 들으실 텐데요. 클라리넷과 마림바입니다. 네. 여기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또 역시 엄청난 분들이신데요. 네. 클라리넷은 피터 마크 다익스라는 네. 그 저의 클라리넷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네, 원래 클라리넷도 하셨어요? 네,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작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예.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 선생님이시고 예. 그다음에 마림바 연주자는 예. 귤기 트세노프. 라는 트세노프. 예. 이 정확한 발음인지는 아. 네, 어쨌든 네, 이 친구는 불가리아 친구인데 오.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독일에서 또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바쁜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서 네. 5년 동안 계셨으면 더치 언어를 좀 잘 하시겠네요. 네, 그쪽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젠 잘하겠네 이러면서 그럼 제 대답은 no. 영어로 하셨나요? 네.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또 예. 네. 알겠습니다. 꽃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을 들으니까 정말 그 꽃의 그 색채가 눈에서 막 보이는 것 같은 네. 그런 멋진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제게 와서 의미가 되었네요. 네. 자, 김춘수의 시 꽃을 가지고 또 만든 플라워 누빔 김소영 선생님의 작품을 또 함께 만나봤고요. 근데 이 작곡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네. 그 학문이자 또 네. 이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 활동이 상당히 그 앨범도 많이 발매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네. 음반을 넉 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낸 게 10년 전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부지런한 시기에 많이 낸 거네요. 네,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내게 되신 이유는 뭘까요? 네덜란드에 가서 진짜 밥 먹고 곡만 썼거든요. 와. 네, 그리고 사실 다른 일을 할 게 없고요. 네. 생활이 정말 단순하고 그냥 저는 그냥 진짜 깨어 있는 시간 중에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는 네. 곡만 쓴 것 같아요. 이야. 네. 주로 한식으로 드셨나요? 네. 네. 거기 왜 암스테르담에 가면 팬케이크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죠. 아, 그렇지. 네. 또 거기 있으면 한식을 더욱 사랑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내내 곡만 쓰다 보니까 곡수도 많아지고 네. 이제 그 중에 좀 대표작이 될 만한 곡들도 많이 나오고 네. 포트폴리오가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물론 10년 전이지만 네. 음반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외국에서 네. 전체 프로덕션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두려워서 계속 미뤘어요. 계속 미루고 이러다가 못 만들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던 차에 이제 작년 11월에 거기서 제가 그 단독 콘서트를 열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암스테르담에서요? 아니 그 즈볼러라는 도시에서 즈볼러. 네 거기서 우연하게 네. 약간은 그 정말 좋은 공연장을 시에서 저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네네네. 덥석 그 기회를 잡은 후 네네.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공연하는 참에 이제 연주자들이 그럼 다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로 직후에 녹음을 시작을 해서 음반을 만들게 되었죠. 이야. 네. 그것도 아주 그 행운도 따른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네요. 그렇죠. 저는 하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거기서 사실 작곡가들이 단독 콘서트를 열지 않거든요. 거의. 네. 그것도 다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그렇죠. 가서. 네네. 그럼 뭐 위촉을 받아서 네.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네네네. 식이지 뭐 작곡가가 자신의 공연을 여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경험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을 쉽게 빌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 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현대음악 공연장에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어. 어쩔 때는 네. 아니 이런 공연에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난해하고 네. 어떤 공연에서는 한마디를 뭐 1시간 반복하는 네. 정말 저도 졸린 네. 그런 공연에 정말 사람들이 만석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예술적인 표현에 관심이 있고 네. 또 기꺼이 가서 네. 티켓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봐요 공연을. 참 부럽죠. 제가 네덜란드에서 참 가장 좋게 생각했던 게 네. 그 창의적인, 네, 맞아요. 창조적인. 네. 그래서 옛날 것도 다 쑥쑥 받아들이고 오늘 것도 받아들여서 네. 그걸 이렇게 한데 뭉쳐서 네. 자기들 걸로 만들어내는 그 네. 네덜란드 사람들의 우수함 네, 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현대음악 연주에도 많이 가군요. 네, 네. 저는 그 독일 베를린에서도 네. 뭐 정말 현대 오페라 작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금년에
초에 가 보니까 와 정말 만석이더라고요. 매진. 아,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그쵸.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 더욱더 이제 현대 작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이렇게 생생한 네덜란드 얘기 들려주시니까 현대 음악 네. 씬을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티 라이프 제가 또 골라봤는데 네. 이 시티 라이프는 런던의 시티 그 아주 버슬링한 네. 빵빵하고 이렇게 네. 그 블랙캡이 있는 네. 런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네. 이 음반에서 도시를 음악으로 표현한 유일한 곡인데요. 네. 이 런던의 인상이 저에게는 네. 상당히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아.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남녀가 전부 다 흰색 셔츠에 그러니까 정장 차림으로 네, 네. 굉장히 빠르게 걷잖아요. 그쵸. 네. 네, 뭐 엄청. 길에서건 지하철에서건 네, 뭐 네. 엄청 빠르게 걷고 또 튜브 뭐 네, 시티 네, 뭐 사람들 어디 가나 바글바글 하고요. 네. 그리고 차들도 계속 크락션을 울리고 네. 그런 인상이 근데 네. 이제 그 도시도 네. 사실 아침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런던의 하루예요. 네. 이 곡이. 그래서 처음에 다 잠든 도시가 해가 뜨면서 도시가 깨어나서 네. 이제 그 바쁜 도시, 예. 그러니까 이제 시티 라이프가 시작이 되고 네. 결국 또 이제 해가 저물면서 예. 또 그 도시가 다시 잠잠해지고 아. 이제 이런. 예, 그래서 그 악기도 피아노와 색소폰 2대를 사용을 했는데요. 예. 피아노를 약간 퍼커션의 느낌으로 연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색소폰은 특별히 크락션의 느낌이 나게끔 네. 네, 곡을 썼고 또 그렇게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네. 곡이 생동감 넘치고 참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런던의 그 또 아주 바쁘고 번잡한 그 시티의 모습, 시티 라이프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누빔 김소영의 작품입니다.
런던의 아주 그 바쁜 시의 요즘은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참 다들 이런 모습이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또 이 대표적인 국제 도시 아닙니까? 네, 맞아요. 런던이. 그래서 많이 바쁘고 막 다들 빨리 걸어가고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는 런던의 그 시티의 라이프 함께 6번 트랙에서 들었습니다. 누빔 김서영 작곡가의 채플 업 라이트 이 앨범 중에서 우리 음악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네. 아까 그 건축을 하신 다음에 네. 또 재즈를 공부하시다 그랬어요. 네네. 재즈는 그 어디서 공부하신 걸까요? 처음에 한국에서 학사와 석사를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재즈 작곡으로 강의를 오래 했어요. 네. 대학에서. 네. 근데 사실 그때도 제 음악은 재즈 화성을 기반으로 한 다소 클래시컬한 음악이었다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이제 그 색깔이 네덜란드에 와서 더 좀 확고해진 것 공고해지고. 같아요. 네네. 그리고 네덜란드에 와서도 네. 처음에는 재즈 작곡을 전공하고 예. 지금 이제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는 재즈 작곡이 거의 클래식 작곡이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특히 저희 교수님이 특히 성향이 그러셨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계속 클래식을 공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하네요. 네네. 재즈도. 네네. 네. 그 네덜란드에 가신 게 네. 5년 전이죠. 네. 그러면 그 뒤늦게 좀 유학을 가셨달까 그런 네.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제가 용기를 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음반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다 내려놓고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지쳐서 좀 그 기본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다는 네네네. 초심을 회복하고 오.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뒤늦게 가게 됐죠. 네. 재충전의 시간도 되시고 정말 네, 그죠? 네, 네.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네. 밥만 드시고 작곡하고 네. 네. 꽃은 가끔 보시고 뭐 이렇게 다른 건 안 하셨나요? 네덜란드에서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행을 자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생활이 네. 정말 너무 단순했거든요. 예. 그냥 밥 먹고 곡 네. 쓰고 그 생활을 계속하고 와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처럼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학교 수업 딱 마치면 네.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집으로 바로 튀어와서 그냥 제 방에서 계속 곡을 쓰는 거예요. 이야. 왜냐하면 곡이라는 게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기한을 두고 네네네. 일주일 뒤에 끝내겠다 네네네. 이런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 네. 직업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제가 혼자서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선생님은 그 피아노로 쓰신 작곡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악보로 바로 옮기시나요? 네, 그 부분이 또 네덜란드에서 네. 또 새로운 영향을 받은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로직이나 이런 큐베이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예. 직접 이제 제가 건반을 연주를 해서 그 예. 소리를 입력해서 네네네.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곡을 또 많이 썼었어요. 네네네. 악보를 그리면서 이걸 네. 동시다발적으로 했었는데 예. 네덜란드에 가니까 이제 다 클래시컬 피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그런 로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그냥 오선지 펴놓고 네. 그냥 그려요. 그러니까 소리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오케스트라 곡도 쓰고 네네네. 다 쓰니까 네. 저한테도 네. 너의 방식도 좋은데 한번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곡을 써보라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음악을 보여드릴 때 예. 저는 저한테 익숙한 방식은 예. 제가 로직으로 만든 소리를 예. 이제 온갖 이제 음악 악기들이 다 합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의 리얼 사운드랑 거의 같으니까 사실 곡을 이해하는데 가장 쉽잖아요. 예. 악보를 보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먼저 틀어드리고 네. 그다음에 악보를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방식이었는데 네네. 선생님들은 잠깐만 하면서 오. 먼저 악보를 보세요. 오. 그러면서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서 몸을 막 흔들흔들 하시면서 여기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방식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곳에서는 이제 로직을 가지고 물론 작업을 하지만
그 없이 컴퓨터 네. 없이도 네. 악보에서 이제 제가 소리를 상상해서 네. 곡을 쓰고 네. 또 악보를 먼저 이제 이렇게 또 계속 남의 악보도 계속 예, 많이 예. 보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네. 저도 사실은 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실 때를 떠올려 봤거든요. 저는 네, 네. 아까 말씀하셔서 근데 아무것도 없이 네. 오선지에다 쓰는 거를 상상했어요. 저는. 네네네. 악기나 뭐 이런 거 없이. 네. 근데 그 제 상상이 맞았군요. 네네. 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앨범인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네. 제가 그 YTN 네, 뉴스에서 네. 선생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다른 두 이제 기악 연주자들 네. 이렇게 나오면서 나왔죠? 네네. 누구랑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됐더라요? 아 연주자들이요. 네, 네, 그 제 음반에 참여한 연주자들이 그대로 네, 네, 네. 공연을 아, 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연 직후에 이제 그 연주자 그대로 이제 녹음을 시작했어요. 아, 네. 근데 요렇게 또 그 YTN에서 네. 소개할 때는 네. 어떤 인연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네. 그 예술가들과 과학자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예.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곳에 초대돼서 오. 그곳에서 그 특파원 분을 이제 뵙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분이 제 이런 음악 세계에 관심을 가지셔서 오. 이런 제 그 네덜란드에서의 삶을 조명해 보고 싶다고 네, 네, 하셔서 네, 이제 네.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하게 됐어요. 예. 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참 재밌을 뻔했습니다. 아, 네. 오시기 전에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식사하고 네. 이 작품 쓰고 이거를 다 학교 가고 그러고 네. 다큐멘터리 만들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또 드는데 네. 하여튼 뭐 제 상상 속에서 다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에로토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 곡이 또 좀 상당히 독특한 곡인데요. 네네. 그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네. 광화문에 있는 일민미술관에서 네, 예, 예. 네, 아라키 노부요시라는 일본 사진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었어요. 네. 굉장히 크게 열렸었는데 저는 그때 그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했고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 사진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해를 못하고 네. 쭉 본 후에 예.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문 출구 바로 옆에 그 사람 사진 세계에 대한 설명이 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삶의 이미지를 가진 소재를 찍는데 거기에 죽음의 이미지를 드리워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예. 실제로 진짜 그 사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삶의 그 이미지를 담은 소재들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불편한 표현을 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네, 네. 다만 그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주제에 꽂혀서 제 1집과 2집에 각각 에로토스 1, 2를 실었는데요. 에로토스가 그 사람이 그 작가가 만든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에로스가 이제 삶에 대한 욕망, 네. 그리고 마나토스가 죽음에 대한 욕망. 네. 그래서 이제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에로토스 1, 2를 작곡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네덜란드에 와서 그 까미의 네. 알버트 까미의 이방인을 읽으면서 예. 그것도 사실 죽음에 대한 그렇죠. 소설이잖아요. 네네네. 첫 장면부터. 네. 네네네. 그리고 소설이 상당히 독특했는데 예. 작곡가의 입장에서 아주 흥미가 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 까미가 네. 그 소설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반으로 나뉘고 네. 길이가 네. 제가 알기로는 페이지 수까지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둘 다 죽음으로 끝나고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길이가 네. 그 소설에서의 길이가 1부는 8일인가 그렇고요. 2부가 1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2부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1부는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부는 상당히 루즈하고요. 네네. 그 주인공이 태양빛을 좋아해서 계속 그 바닷가에서 자결하는 태양빛을 맞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 일렉트로닉을 사용해서
그 태양빛을 표현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이 실수로 일부 끝에 사람을 죽이면서 네네. 그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불안하고 이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템포도 빠르고 네, 상당히 불안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첼로와 클라리넷이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야,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특히 알베르 까미의 네. 이 에트랑제 네. 이 이방인 네네. 스트레인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네. 요 상당히 그 철학적인 네. 그 제목의 네. 에로토스 3번. 네. 1, 2도 있었습니까? 에로토스. 그러니까 1, 2가 네. 1이 제 1집에 실렸고요. 아. 그거 이제 다 아라키 노부요시 판으로 그리고 네네네네. 2부가 그러니까 2가 제 2집에 실렸었어요. 늘 생각해 오시던 그런 주제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곡을 이제 끝곡으로 네. 우리 들으면서 네. 선생님과는 작별을 네. 해야겠지만 네. 선생님 음악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그 5년간의 네덜란드 생활에 네. 이런 결실, 네. 멋진 결실을 가져오셔서 또 아주 이런 음악을 또 많은 분들이 좀 들으면 네. 또 새로운 그 경험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저는 기쁜데요. 네. 아주 이 앨범 또 최근에 반응이 좋다면서요? 네, 제가 사실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서 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튠스하고 또 어디에서 들을 수 있죠? 그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그 사이트에는 유통이 안 되고요. 네네. 뭐 일반적인 그 국제적인 사이트에선 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예. 음반은 저를 통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 되지만 네네. 디지털 음반은 뭐 애플 뮤직이나 아이튠스나 아니면 스포티파이 등등 예. 네, 수십 가지 예. 그 사이트에서 유통이 되는 그러니까 역시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그 현대 음악 팬들이 꽤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빔 채플 업 라이트 누빔 김소영 선생님 누빔이 호 같네요, 그죠? 그런 셈이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8번째 트랙 에로토스 3번 클라리넷과 첼로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는 선생님이 네, 하신 네, 거죠? 네, 네. 다루실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알베르 까미의 에트랑제 이방인을 가지고 만든 작품 오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떠나보내드리기가 더 얘기 막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게요.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네. 네. 다음에 또 네. 새로운 앨범 발표하시고 그럴 네, 네.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불러주세요. 네. 또 그러면 앞으로도 네. 한국에서도 계속 네. 이제 그 식사만 하시고 또 네. 작곡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일단은 또 돌아가고요. 네, 또 들어가십니까? 네, 들어가는데 또 네. 뭐 또 들어올 것이고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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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네. 많이 하시고. 네, 네. 이야, 암스테르담에 계신 건가요? 저 로테르담이죠. 로테르담. 네. 로테르담에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로테르담 진짜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 그 단원들하고 친해져가지고요. 진짜요? 네, 그 단원들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일범에 가정음악 했을 때 네네. 방송에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연주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로테르담 필을 참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 진짜요? 네, 거기 가면 저도 그 사람들이 인사할지 몰라요. 제가 그 로테르담 필 한국 공연 때 제가 막 한국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네네. 그 영상 속에 로테르담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여쭤볼 거 괜히 암스테르담 얘기 제가 많이. 그 항구 로테르담. 네, 이야,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